안녕하십니까, 경제왕입니다. 오늘은 요즘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볼 만한 두 가지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채 금리에 관한 이슈이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의 파월 의장은 은행들에 대해 SLR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SLR이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총 위험 노출액, 은행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 대출, 채권, 파생상품 규모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기본자본을 쌓도록 한 조치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드리자면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은행에 1,000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300억 원만 은행에 두고 나머지 700억 원은 시중에 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은행은 700억 원을 풀게 되고 그것에 따른 이자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 규제 완화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돈을 회수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라 라는 명령이죠. 예정 만료일이 31일이었는데 시장은 이 규제 완화를 연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를 깨버린 거죠. 그러면 은행은 그동안 이자로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연준에서 돈을 회수하라고 하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죠.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곧바로 1.75%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서 국채 수요가 늘어났고 결국 국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상승을 일부 해소해 주었는데 이젠 반대로 SLR 기준대로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해 보유한 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다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상승을 보였던 은행주들이 이 소식 이후 바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경기 부양책을 통한 경기의 성장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금리의 상승에 맞춰 경기도 발빠르게 같이 올라와 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책 변화로 대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은 무려 3차례나 진행되었는데 그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살벌한 고위급들의 대화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중국 여론은 시원하게 얘기 잘했다 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런 외교 전쟁은 결국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금리 상승 이슈로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위구르족과의 영토 문제 이야기를 작심하고 꺼냈습니다. 초강 대국인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런 발언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은 인권 문제에서 다른 나라 간섭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군림하면서 중국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없고 중국에게 이런 수법은 먹히지도 않는다. 미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 내정 간섭하는 고질병을 고쳐라.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라며 군사, 외교, 경제력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 앞에서 대놓고 내질렀습니다. 선전선동에 강한 중국 외교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대로 나왔지만 회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한 수준을 보면 미국은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할 정책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대체 중국은 뭘 믿고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중국은 항상 외교에서 불리할 때 1인당 소득 1만 달러의 개도국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 수준의 71%까지 어마무시한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 세계 1위의 제조대국, 세계 1위의 무역 규모, 그리고 세계 2위 군사력과 세계 2위 금융 규모를 가진 중국의 힘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미중회담에서 중국이 겁없이 미국에 대든 배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불화가 일어나면 항상 관심이 쏠리는 것이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지구에 매장된 전체 히토류 양은 굴이나 은 정도로 풍부한 편이죠.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귀 자원으로 분류되죠. 히토류는 휴대폰, 액정 표시장치 등 전기 전자제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에 있어서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중국이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미국에 히토류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제재를 걸어버립니다. 2009년부터 중국의 히토류 장악에 대비해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위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국은 히토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나 히토류 대체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주목해야 할 테마로 소개드렸습니다. 경제는 많이 알수록 투자하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왕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